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결혼 사연을 그동안 열심히 귀동냥만 해오던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에요. 사실 저도 나이가 차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다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또 결혼 생활에 인해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저희 또래들과 결혼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더라도 정작 제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또래들과만 주로 대화하다 보니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령도 사정도 다양하신 분들 귀한 사연을 듣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제 시야를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던 사람 역시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둘만 뚝 떼어놓고 본다면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누가 더 아깝고 말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했고 일하면서 모아놓은 자산도 비슷했고 직장이야 서로 장단점은 있었겠으나 딱히 누가 상대방보다 처진다고 하기도 애매했으니까요. 사실 아무래도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그래도 공기업보다는 사내 분위기가 좀 경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당시에는 아직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겨우 대리직급을 단 직후라서 그런지 회사에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도 결혼 시기를 당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더 늦기 전에 부모님 서로 뵙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에이, 아직 우리 나이가 뭐 얼마나 된다고. 나 아직 주변 친구 중에 결혼한 애 한 명도 없어. 더 자리 잡고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아? 살아온 환경이 이러다 보니 제 친구들도 다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좀 일찍 취업한 친구들도 3년차 이상 된 친구들이 없었어요. 이제 막 취업한 친구들도 많았고요. 저도 재수하지 않고 바로 대학 입학하고 한 번도 휴학한 적 없이 학교 졸업한 이후에 곧장 취업해서 일하고 있던 거라 사실 제가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법 경력이 쌓인 편이었죠. 다들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 취업했는데 대부분의 제 여자친구들이 일 욕심이 있는 편이어서 당연히 아직 결혼한 친구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남자친구가 대뜸 결혼 이야기부터 꺼냈을 때 속으로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그럴듯한 프로포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이 7, 80년대도 아닌데 저렇게 무드 없게 당연한 행사 치르듯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제 입장에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무안할 정도로 결혼에 대한 반응이 좋지만은 않게 나갔던 것도 같습니다. 너무 이르긴 하다.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날 남자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저희 엄마도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귀한 자식 뼈 빠지게 대학까지 다 가르쳐 놨는데 아무리 부모라 한들 몇 년 제대로 일도 안 하고 홀랑 시집 가버리면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나마 제가 원래 일찍 결혼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결혼에 대해 일절 생각이 없던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제 꿈이 나이가 들어도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경력 쌓고 멋지게 사는 거라는 걸 잘 아시는 저희 엄마 입장에서 저렇게 반응하시는 것도 절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역시 이런 게 맞지? 나는 오빠가 갑자기 결혼 얘기 꺼내는데 혹시 결혼 정년기인 남자 내가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하면서 연애하고 있는 건가? 순간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그런데 사실 아직 우리가 그런 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나이가 든 건 아니잖아. 만난 지도 이제 겨우 1년 채웠고. 1년을 채웠든 10년을 채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결혼에 대해서
당사자인 두 사람 간에 무슨 논의가 있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 나이에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부터 얘기를 하든가.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당연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저러는 건 좀 갑작스럽지. 응, 솔직히 나한테는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대뜸 부모님 보자고 하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 엄마는 내가 결혼한다고 남자친구 데려오면 어떨 것 같아? 난 너 천천히 보내고 싶었는데. 요즘 30 넘어 결혼하는 사람들 널리고 널린 데다가 네가 일 욕심이 없는 편도 아니고 결혼하고도 직장에 계속 다닐 테지만 아무래도 결혼 전하고 같을 수 없잖아. 어느 정도 너 자리도 잡고 그런 후에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좀 당황스럽네. 평소에 제가 저희 엄마랑 워낙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솔직히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속 이야기도 엄마 앞에서 꺼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이지 꼭 단짝 친구처럼 돈독한 모녀지간이죠. 그도 그럴 게 저희 아빠가 저 중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고요. 식구라고 달랑 여자 둘뿐이다 보니 서로가 더 애틋하기도 했어요. 이른 나이에 남편 잃고 저 하나만 보고 사시는 엄마 마음이 외로울까 봐 제 딴에는 더 살가운 딸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게 바로 저희 엄마였죠. 그건 연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남자친구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 저한테 어린애 같은 면이 남아있던 건지 솔직히 남자친구가 엄마만큼 좋지는 않더라고요. 너 시집가고 나면 나 무슨 재미로 사니? 엄마 친구들이랑 놀아도 너만큼 내 맘 잘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 엄마가 돼서 이런 얘기부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지.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뭘 벌써부터 그렇게 서운한 생각을 해? 오빠가 그런다고 해서 내 생각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차근차근 생각해봐야지 뭐. 엄마가 서운해하신 만큼 솔직히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이번에는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두 사람 모두 수긍할 만한 시기를 다시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언제 괜찮아? 어?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아직도 생각 제대로 안 해봤어? 아니, 얘기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우리 결혼 얘기를 집 앞에 가게 들르자는 얘기처럼 쉽게 해? 오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 생각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남자친구를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건 아니었으나 그래도 결혼 이야기 나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당연하게 제가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는 걸 받아들일 거라고 전제하는 것도 좀 기가 막혔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님을 뵙자고 하는 말은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꼭 제 의견은 묵살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너 만난다는 얘기 나왔을 때부터 엄마가 널 많이 궁금해하셨어. 홍기 꽉 찬 막내 아들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데 엄마 입장에서 궁금한 건 당연한 거잖아.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 딱히 안 나오기도 해서 저번에 말을 한 거였는데 네 생각을 무시해서 한 소리는 아니었어. 다소 화가 난 제 모습에 남자친구가 아차 싶었는지 그제야 말을 좀 조심해서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런 식으로 말했으면 좋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견을 당연하게 밀어붙일 때가 간혹 있다고 느끼기는 했는데 결혼처럼 당사자들끼리 신중하게 얘기가 오가야 할 문제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 싶어서 제가 괜히 더 발끈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당황해서 괜히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어머니 뵙는 문제는 우리 서로 좀 더 얘기해보고 결정하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당장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뿐이지 만약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만나는 이 사람과 할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단어의 힘이 참 큰 게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을 때와는 다르게 한번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 의식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즈음에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20대 후반에 결혼한 친구들도 꽤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가장 자주 만나는 대학 동기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 그렇지 중고등학교 동창들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벌써 애가 두셋이라는 친구들도 제법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사는 환경만큼 보이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주변에 조언한 사람들이 많다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 시기쯤에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뵙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 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는 남자친구 어머니 제안도 결국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괜한 노파심인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직 우리 집 자세한 사정 얘기까지는 그대에게 안 했으면 싶어.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결국 알게 되시겠지만 엄마가 살아보니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는 게 살기 편하더라고. 엄마가 돌려서 하신 말씀을 대번에 알아들은 저였습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비슷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남들보다는 좀 부유한 편이에요. 능력 있는 엄마 만나서 좋은 거 배우고 편하게 크긴 했지만 대학 다니면서는 굳이 있는 집 딸 티내고 다니지 않기도 했고요. 직장에 취직한 이후로는 더는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가 벌어 제가 쓰고 있어서 딱히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집안 경제 사정에 대해서 불어 얘기 꺼낸 적도 없었고요. 말할 만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 집 잘 산다고 말하기도 웃기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에는 그런 저희 집 환경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엄마가 뭘 걱정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엄마에게 다짐을 받고 나서 다음 날 처음으로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처럼 기가 좀 세 보이는 인상이어서 좀 주눅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몸에 두르신 거나 말투도 그렇고 교양 있는 분이셨어요. 괜히 첫인상만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자고 속으로 생각하며 묻는 말씀에 공손히 답하며 제법 괜찮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신경 쓰다 보니 내가 더 긴장했나 보다 생각하는 찰나 예비 시어머니가 물으시더군요. 듣기론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알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 나이 때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 자식 낳아 키우는 게 노후수단인 시대에는 이제 지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 되실 너희 엄마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소리였겠죠.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참 편견인데 제가 엄마 한 분만 계시다고 하면 다들 제가 당연히 저희 엄마 부양이라도 해야 할 것처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현실은 엄마 집에 빌붙어 살고 있는 처지였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예비 며느리로 생각하신다면 그분 입장에서 묻지 못할 말씀도 아니긴 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결혼시킨 후에 상대방 부모님 부양까지 하길 원하겠습니까? 저도 그건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지금도 직장에 다니고 계세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항상 하나뿐인 자식에게 짐될 생각 없으시다면서 노후 대비도 하셨고요. 저도 대학까지는 집에서 도움받았지만 직장 다니고 제가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않았고요. 저희 집은 각자 앞가림은 각자 하자는 주의여서요. 아드님 저한테 장가 보내시더라도 저희 엄마 먹여 살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돌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미리 얘기할 필요 없는 저희 엄마 재산 사정은
적당히 언급을 피하면서 말이죠. 제 딴에는 예비 시어머니의 걱정과 저희 엄마의 걱정을 모두 덜기 위한 최선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별로 탐탁지 않게 들린 모양이었어요. 모시고 살 것까지는 없어도 따로 기대할 만한 것도 없다는 소리구나. 엄마는 뭐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캐묻고 그래요. 지혜 당황스럽게. 남자친구 말대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꼭 저희 엄마한테 따로 기대한 게 있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저 이만큼 키워줬으면 제 입장에서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남자친구 어머니라 하더라도 처음 뵙는 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언급한다는 게 다소 무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연장 자신이 굳이 제 불쾌한 기분을 표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까 엄마 말 신경 쓰였어? 너무 마음 쓸 거 없어. 우리 나이 때는 그런 거 잘 몰라도 비슷한 연배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더 신경 쓰이시나 봐.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결혼해서 살게 되면 우리 사는 거나 신경 쓸 일이지. 우리 엄마도 노후 준비는 어지간히 되어 있으니까 서로 그런 걸로 불편해지지 말자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따질 것 확실하게 따지고 넘어가는 게 이성적으로 맞는 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 우리 엄마를 정말 내가 부양해야 했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좀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집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남자친구 인사시키지 않은 것도 이상하길래 그렇게 또 어영부영 인사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뭔가 내 강한 의지로 일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하나가 진행되니까 당연히 다음 단계로 착착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결혼으로 넘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그 즈음에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저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겠구나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결혼에 대한 얼개가 대강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장 결혼할 생각이 급하지 않으니 시기가 급하게 잡히지는 않았으나 30즈음에는 구체적인 결혼 일정을 세워보자고 양가에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해봤자 1년 조금 더 되는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었으니 결혼을 조금 일찍부터 시작하는 커플들이라고 하면 식장이니 뭐니 차근차근 알아볼 만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결혼인데 요새 애들이 좋아라 한다는 스몰 웨딩이니 그런 거 나에 생각하지 마라. 결혼식이 말이 결혼식이지 당사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모님들 인맥 관리하고 그동안 축의금 오간 거며 사회생활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어른들 보기에도 안 좋다. 저는 스몰 웨딩에 숫자도 꺼내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듣는 소리에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양가를 오가며 식사하는 자리도 종종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날은 남자친구의 형님 부부도 식사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 잔소리는 제가 듣고 있는데 남자친구 형님의 부인, 제게는 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분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와 따로 형님 부부를 뵈었을 때는 항상 상냥하고 표정이 밝으셨던 분이셔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끼리 차나 한잔하자고 식사 이후에 카페에 자리를 잡자마자 예비동서가 대뜸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식사 내내 제가 예비동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미리 입을 연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나 저희 신랑이 큰 결혼식을 별로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지혜 씨처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편이어서 신부 입장 때 따로 손잡고 들어와 주실 분이 마땅치 않았고요. 그렇다고 형식에 맞추느라
평소에 교류도 없던 친가 친척 분들 어른 손잡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 끝에 저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분들만 모셔서 소규모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난리가 나셨어요. 결혼식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아냐면서 키워준 부모한테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렇게 제 로망이었던 스몰 웨딩은 물 건너 간 거죠 뭐. 이런 비하인드를 처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저도 신부 입장에서 손 잡아주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입장이라 예비 동서에게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지만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마음 좀 헤아려 주시고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보통 결혼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랑 쪽보다는 신부 쪽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만큼은 어지간한 건 다 신부 쪽에 주로 맞춰준다고 알고 있었는데도 저렇게 입김을 행사하려는 것도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생 결혼식에 대한 환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머님이 좀 너무하셨네요. 형님도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이제는 살면서 하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이 정도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요. 처음에는 신랑이랑 정말 많이 싸웠는데 이게 하루 이틀 싸우는 걸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참 효자거든요. 도련님도 그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만만치 않게 효자라서 앞으로 지혜 씨가 고생할 일이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네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시자 들어간 사람한테 듣는 효자라는 소리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들을 눈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았던 예비동서가 미리 해주는 경고였던 것도 같습니다.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 제가 등에 기름지고 불을 띄어드는 게 보이는데 같은 여자로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나 봐요. 어찌되었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자주 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점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과묵한 편인 예비 시아버지나 예비 아주버님과는 여러 차례 얼굴을 뵈어도 대화 나눌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어떤 자리에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의견이 그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여왕벌 타입이라고나 할까요? 얼핏 보아도 시댁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발언권이 제일 세다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 둘을 다 아버지 안 계시는 집에 보내려고 하니 그건 또 그것대로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 집안에 가장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랑 그렇지 못한 거랑 같을 수가 없는데. 우리 민우 때도 그랬는데 우리 영호도 의지할 장인어른이 없다고 생각하니 좀 아쉽더라고. 그 성정에 제가 아버지가 생전에 계셨으면 그때는 또 그 상황에서의 아쉬움을 만들어서라도 찾아내실 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다고 시부모님한테 딱히 도움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 예비 신랑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결혼까지 한 마당에 독립한 자식들이 부모한테 지원 바라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으니까요. 본인이 아무리 저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우리 둘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다 싶었습니다. 네가 사돈 댁 노후 준비가 어지간히 되어 있다고 하니 내가 다른 말은 안 하는데 노후 준비가 꼭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니? 사람이 나이 들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 사돈한테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으니 앞으로 얼마나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겠어? 그럴 때마다 너나 내 아들이 결국 너희 어머니 뒤치다거리를 해야 할 텐데 내가 내 아들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키겠다고 내 아들 가시밭길 걷게 하는 건 아닌가 솔직히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 누가 들으면 제 밑으로 줄줄이 부양해야 할 사람 많은 집에
자기 아들을 억지로 살림미천으로 들여보내기라도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저희 엄마야 사위가 먼저 나서서 그런다고 하셔도 자식한테 짐되기 싫다고 손살에 치실 분이었지만 살다 보면 장모님이 곤란한 일 겪을 때 사위가 몇 번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비 신랑한테만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저 역시 똑같이 할 텐데 생기지도 않은 일로 마치 저희 엄마를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아서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저랑 같은 처지인 예비동서도 떡하니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이건 저희 두 사람을 쌍으로 싸잡아서 부모를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른 말씀이라고 몇 번 참아드렸더니 점점 선을 넘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자 혼자 된 몸으로 하나뿐인 딸 잘 키워보겠다고 가진 애를 쓰신 제 어머니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예비 시어머니 말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은 좀 경솔하신 것 같네요. 자식인 제가 뻔히 듣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짐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불쾌해요. 저희 엄마가 실제로 이 사람한테 뭔가 부담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머니 지레짐작으로 그런 말 들어야 할 만큼 경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 엄마. 전에도 몇 번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을 때 참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한테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이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실수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제가 자기 말에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부하가 치밀었는지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자식 둔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도 있지. 뭘 어른 말에 벌써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너 그게 너희 어머니 나쁜 소리 듣게 만드는 거야? 막말로 다른 형제도 없이 홀어머니 한 분 계신데 걱정이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나마 돈이라도 좀 있는 집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남겨주면 손 갈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걸 알아도 평생 단둘이 살아온 저랑 엄마가 더 잘 알지 어머님이 더 잘 아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분명히 저희 엄마 노후 준비 잘해두셔서 저나 영호 씨한테 손 벌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당연하게 저희 엄마가 아드님 고생이라도 시킬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입장 바꿔서 저희 엄마가 어머님 때문에 제가 고생할 것 같다고 영호 씨 닥달하면 어머님도 기분 나쁘실 거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만하지 못해? 당신 말 함부로 하는 버릇 좀 고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 쉽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게 만들어? 예비 시아버지 불효령에 겨우 입을 닫은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뭐 말하는 걸 들어보니 예비 시아버지도 정말 저한테 미안해서라기보다는 아랫사람한테 창피한 모습 보이는 꼴을 더 못 보겠어서 하신 말 같기는 했으나 어쨌든 말 함부로 하는 예비 시어머니 입은 막았으니 됐다 싶었어요. 제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닌데 기죽을 이유도 없었고요. 다만 말이 이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데도 입 꾹 닫고 있는 예비 신랑이 못마땅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빠, 나랑 우리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도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 내가 그러기 전에 오빠가 먼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엄마 문제만큼은 안 참는다는 거 알면서? 아니, 나는 내가 끼어들면 괜히 문제만 더 커질까 봐 그랬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내가 오빠 믿고 결혼해서 살 수 있겠어? 어머님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저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시면 나 그때는 다 뒤집어 엎을 거야.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저런 소리까지 듣게 하면서 저 사람이랑 살 만큼 사랑에 눈먼 것도 아니고 애초에 도대체 저희 엄마가 홀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저희 엄마는 그저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요. 다음에 걸리면 예비 시어머니고 예비 남편이고 정말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속 시끄러운 날을 보내던 중 근무 중에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일할 때는 절대 전화를 안 하시는 엄마였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전화를 걸어놓고 엄마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전화가 끊겼나 싶어 다시 봐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지혜야, 엄마 지금 병원이야. 간신히 들은 엄마의 병원이라는 말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입사일에 처음으로 조퇴를 하고는 곧장 엄마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엄마 얼굴을 봤는데도 엄마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심장이 울렁거렸어요. 지혜야. 제 얼굴을 보더니 엄마가 한참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동요할까봐 애써 울음소리를 꾹꾹 누르시던 엄마셨는데 제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엉엉 우시는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우시는 걸 보면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리신 건가 싶어 미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윽고 엄마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겨우 참았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병원에는 왜 와 있고? 얘기 좀 해봐, 어? 제 얼굴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시던 엄마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암이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제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엄마였어요. 엄마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검사 받는다는 얘기도 안 해놓고 도대체 어디가 어떻다는데? 상태가 어떻다는데? 차마 많이 안 좋냐는 질문을 무서워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작 엄마는 한바탕 울고 나니 마음이 진정이 되신 모양인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혈변을 봐서 조용히 아는 사람 통해서 검사를 했어. 오늘 와서 결과를 들었더니 대장암이라고 하더라. 오신 김에 다른 필요한 검사들 전부 하자고 하길래 그냥 입원을 했어. 사실 좀 더 자세해지면은 너한테 얘기하려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미가 돼서 자식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 많이 놀랐지? 지금 내가 놀란 게 문제야? 도대체 나한테 병원 간다는 얘기를 왜 안 한 거야? 엄마가 자식이 없어? 왜 그 큰일을 혼자 겪어? 왜 내가 엄마를 혼자 두게 만들어? 너 요새 결혼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 많잖아. 당장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엄마까지 너 마음 쓰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깟 결혼이 뭐라고. 나한테 엄마가 제일 중요해.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고는 엉엉 울어버렸어요. 정작 시어머니 될 거라는 인간은 이렇게나 저한테 짐 안 되겠다고 용을 쓰는 저희 엄마를 제 아들 짐덩어리 취급이나 해대고 있는데 그런 집안에 시집가겠다고 제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우니까 놀란 엄마가 도리어 저를 달래셨습니다. 아직 그렇게 심한 거는 확실하지 않아. 조직검사한 거 결과 나와야 몇 개인지 알 수 있고 미리부터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우리 딸 너무 놀라게 했나 보다. 엄마가 아프다는 소리 들으니까 네 아빠 보낼 때가 생각나서 혹여나 우리 딸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떡하나 싶어 주책을 떨었나 봐. 별일 없을 거야. 엄마 통증도 없었어. 당연히 별일 없지. 내가 그렇게 안 둬. 그러고는 정말 어린애처럼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동안 엄마가 이리 큰 병 앓으신 일이 없어 놀라기도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홀로 겪으셨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벌써 지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온갖 검사에 녹초가 된 엄마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병실에 나와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오늘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병원이야. 우리 엄마 암이래. 어? 예비 신랑은 놀란 듯한 그 한마디만 남겨두고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할 말을 계속했어요. 나 지금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엄마 회복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쓸 거야.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도 이해하지? 당분간 바로 연락 못 받더라도 그러려니 해줬으면 좋겠어. 전화 끊을 때까지도 그래서 장모님은 괜찮으시냐? 너는 많이 놀라지 않았느냐? 이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는 예비 신랑의 한심함이 한숨이 나왔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회사 휴직이라고 하고 엄마 곁에 붙어 있을 결심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엄마와 그간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의료진이기에 검사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정말로 휴직계를 냈을 거예요. 자세한 건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기에는 대장암 초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이된 곳도 보이지 않고요. 대장 끝부분 일부를 제거해야 하긴 하지만 부위가 넓지 않아서 회복하신 후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제야 간신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얼굴도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좀 풀리신 것 같았어요. 어제부터 제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 하셨지만 어떻게 괜찮으실 수가 있었겠어요? 다 저 걱정할까봐 그랬던 거겠죠. 저와 엄마는 얼싸안고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라 기뻐했습니다. 빠르게 잡힌 수술 날짜 덕에 엄마와 특실에 머무는 날이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엄마 때문에 정신이 쏙 빠져 있을 때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는데 분명 제가 병원에 온 첫날에 예비 신랑에게 엄마가 암이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때까지 엄마 병실 근처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문자로 어느 병원 어느 병실이냐, 장모님은 좀 괜찮으시냐 메시지를 보내길래 문병이라도 올 모양이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자 슬슬 괘씸하더라고요.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머지않아 가족이 될 사이 아닙니까? 당연히 소식 듣자마자 병원으로 튀어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쥐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내 엄마한테 도리도 안 하는 건가? 예비 신랑 행동이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에 체력 떨어질까 봐 뭐라도 드시게 하려고 온갖 부드러운 음식들을 엄마 입에 넣어주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내 문이 벌컥 열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뒤에는 제 엄마 기세에 쩔쩔대며 쫓아들어오는 예비 신랑이 함께였죠. 제가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당장 내 아들이랑 파혼해! 목소리도 어찌나 무식하게 큰지 병원 복도에 그 여자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엄마 입이 놀라서 쩍 벌어졌어요. 순간 열이 뻗쳐서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미쳤어요? 여기 병원이에요. 저 사람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엄마 지금 환자예요. 그래, 너희 엄마 암이라며? 가진 거 없는 홀어머니인 것도 못마땅한데 이제 병까지 달았어? 내가 너랑 너네 엄마 봉양하라고 내 귀한 아들 지금 귀하게 먹이고 입혀 키운 줄 알아? 봉양은 도대체 누가 누굴 봉양한다는 거야? 아픈 사람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못 나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랑 파혼하라고.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내는 꼴을 내가 보고만 있을 줄 알아?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제발 나랑 결혼해달라고 제 아들놈한테 사정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정작 저랑 결혼하겠다고 그 아들놈이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린 건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제 장모 될 사람이 암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제 부인 될 여자가 제 어미에게 이리 모진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제 어미 뒷공무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저 모자란 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런 놈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저도 결혼할 생각 더는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정말이지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저 여자를 내가 요절내리라고 생각하고 씩씩대며 다가가려는 찰나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사장님 편히 쉬고 계셨어요? 검사 몇 가지 더 진행할 거라 모시러 왔어요. 딱 보기에도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관리자인 티가 나는 경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사장 소리를 들으며 대접을 받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막대 먹은 모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사장? 어머, 이사장님 손님 와 계셨나 보네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올까요? 네, 간호과장님.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간호과장님이 나가시고 병실 안은 마치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예비신랑 놈이었습니다. 지혜야, 장모님이 병원 이사장님이란 말은 없었잖아. 그 말에 눈이 돌아간 제가 그놈 앞으로 달려가 놈 뺨을 철썩 내려쳤습니다. 내가 네 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 네 놈이 뭐라고? 그러고는 그놈 어미를 휙 노려보았어요. 제 아들이 뺨을 맞는데도 이사장이라는 소리에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인지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 여자한테 씹어뱉듯 외쳤습니다. 왜? 짓불도 없는 인간들일 줄 알았는데 번듯한 병원 이사장님 소리 듣는 걸 보니까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 봐? 그래, 우리 엄마가 이 병원 재단 이사장이다. 이 병원 엄마 거야. 가진 거 개뿔도 없는 주제. 모자란 아들놈 아깝다느니 어쩌느니 하더니 좀 있어 보이니까 사람이 달리 보이나 봐? 천박해서 진짜. 겨우 저런 것들이랑 결혼으로 엮이겠다고 내 엄마 별소리 다 듣게 만든 걸 떠올리니 정말이지 눈앞의 모자를 찢어죽이고 싶었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입니까? 지혜야, 그만. 그럴 거 없다.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그간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엄마 눈에 훤하셨겠죠. 아직 환자이신데 이런 꼴까지 보게 하다니 송구스러워서 바닥으로 꺼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중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신다니 그 파혼 해드리죠. 아픈 어미가 아드님 앞길 막아 되겠습니까? 제 딸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잘난 아드님 챙겨서 나가세요. 그제야 제가 팔 잡힐 기회를 목전에 놓쳤다는 걸 깨달았는지 퍼뜩 정신을 차린 그 여자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사부인,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사부인도 자식 키우시니 이해하시죠? 제가 그만 제 자식 고생할 일에만 눈이 멀어서 사부인께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했어요. 제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파혼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너 왜 그러고 서 있어? 어서 사부인께 빌지 못해? 제 어미 말에 멍청하게 제 뺨을 쥐고 서 있던 놈이 제 어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진짜 뭐 저런 천치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런 놈에게 평생을 걸려고 했다니 제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던 거겠죠. 나 병들었다고 내 앞에서 내 딸한테 그 모욕을 준 지 채 10분도 안 지났는데 내가 너 같은 것한테 내 딸을 줄 것 같아? 자식이 있으니 이해를 해? 그래! 댁도 자식이 있으니 댁같이 천박한 인간한테 딸 안 보내는 것쯤이야 이해를 하겠지. 내가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 같은 천박한 종자한테는 내 딸 못 보내. 나랑 내 딸 앞에서 당장 꺼져. 그러고는 단박에 보안요원을 호출하셨습니다. 개처럼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모자꼴이 추해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주변이 잠잠해지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아파서 너까지 이런 못 볼 꼴을 다 보게 만드는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저런 악기 같은 인간들이 내 딸 인생에서 떨어져 나갔다니 엄마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다. 앞으로 그 누굴 만난다는들 설마 저것들보다야 낫겠지. 그냥 일땜했다고 생각하자. 어? 추태는 저것들이 다 부렸는데 엄마가 왜 미안해. 나도 내가 저런 것들이랑 가족들 생각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쳐. 잘했어, 엄마. 그렇게 저는 저 징글징글한 인간들과 파혼했습니다. 그날 그 전 예비 시험이라는 작자가 하도 무식하게 소리를 질러댄 탓에 병원 재단 이사장인 줄도 모르고 암 걸렸다는 사돈 병실까지 찾아와서 파혼하라고 막말을 해댄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워낙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좁은 사회이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얼굴은 안 알려줬어도 그 지역 사람이라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본 지역 유지이기도 했으니까요. 덕분에 그 집구석 평판 또한 볼만해졌습니다. 병원 임직원에 대한 처우에 심혈을 기울였던 저희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간호사분들이 소문에 불을 지피는데 꽤나 도움을 주셨다는 건 저희끼리의 비밀이지만요. 그 이후로 괘씸한 전 예비 신랑에게 여러 차례 용서해달라며 연락이 왔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그 인간한테는 한숨 한 번 쉬어주는 시간조차 내기 아까웠습니다. 이미 그 집구석에 낭비한 귀한 시간이 너무 많아 억울했거든요. 쥐엄마 꽁무니에 달려와서 병원에서 그 추태를 부리는 걸 멍청하게 쳐다만 본 모자란 놈으로 뒤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소식은 그로부터 좀 후에 동창에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야 없겠지만 본인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죠. 마찬가지로 자기 부모 귀하면 내 부모 귀한 줄도 알아야 했고요. 그런 기본도 안 되는 인간들이니 저희랑 인연을 이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결혼이 깨지고 나니 뭐에 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애초에 왜 그 지경까지 이르렀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진행된 엄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대장암 1기였더라고요. 한 번의 수술로 종양 부위는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크지 않아서 수술 이후 회복도 빨랐고요. 엄마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놀랐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엄마와의 사이는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지금은 엄마랑 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 챙겨 먹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있어요. 감히 제 소중한 엄마를 홀대했던 괘씸한 것들과 파혼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진정한 행복이란 서로에게 진심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